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고착 상태 해결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파이코인 2024년 메인넷 가능성과 시기 한번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 파트 2에서 고착 상태 솔루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24년 2월 비공개 AMA에서 나옵니다. 고착 상태에 대한 청띠아오의 의견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질문: 1년 이상 지갑이 비활성 상태인 계정을 마이그레이션 할 계획이 있나요? 라고 돼 있고, 청띠아오는 채굴 활동 수준이나 지갑 사용량은 비활성 상태라도 정책 위반이 없는 한 마이그레이션 대기열의 속도나 마이그레이션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실 이게 맞는 말이죠. 자, 메인넷 체크리스트를 완료하고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은 사용자의 선택에 달려 있어요. 7단계와 8단계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불평하는 비활성 사용자 중 상당수는 토큰 승인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크리스트를 완료한 후에 정책 위반자가 아니라면 네모 블록과 함께 마이그레이션이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마이그레이션 전에 추가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그레이션 직전에 추가 확인을 하는 사람들 중 극히 일부가 KYC를 통과했더라도 마이그레이션이 보류될 수가 있고, 이는 매우 적은 수이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어떤 단계로 되돌아가도록 안내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그 텔레그램 채널 캔리님의 채널에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볼게요. 인플루언서들의 피드백과 클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이반 겐 해가지고 파이 네트워크 멤버 모더라고 되어 있죠. 자,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있다. 왜 일부 파이오니어는 마이그레이션 계약에 서명한 후 몇 주 또는 며칠 내에 마이그레이션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부 파이오니어는 1년 이상 기다려야 하는가입니다. 코어팀은 마이그레이션이 장기간 지연되어 영향을 받는 정식 자격을 갖춘 파이오니어들에게 정확한 문제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완전한 자격을 갖춘 파이오니어들에게 1년 이상 마이그레이션이 지연되는 것은 더 이상 기술적 복잡성을 언급하며 파이오니어들에게 정당한 우려를 무마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KYC 승인을 위한 녹색은 진한 녹색과 연한 녹색으로 나누게 된다. 짙은 녹색의 파이오니어는 마이그레이션 전에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연한 녹색의 파이오니어는 빠르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완전한 KYC 승인을 위한 녹색은 한 가지 색조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술적 복잡성이나 추가 보안 점검과 같은 모호한 문구가 아니라 정말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이다. 마이그레이션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진정한 파이오니어들에게 생태계에 참여를 못하고 있다. 솔직히 저는 파이 구매자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파이오니어가 울부짖는 모습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고 위반자들보다 생태계에 만배 더 잘 기여할 수 있는데 왜 아직도 마이그레이션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라고요. 위는 약 4.5년 동안 네트워크와 함께한 파이오니어의 솔직한 생각이다 라고 돼 있고, 적어도 파이투데이를 통해 이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바랍니다. 그 날짜를 넘어서 24년 오픈 메인넷을 기대하는 것은 마이그레이션 문제와 불확실성으로 인해 재미없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좀 더 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4년도에 의미 있는 앱을 60개나 더 출시할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다. 몇 개는 만들어지겠지만 60개는 확실히 아닐 것이다. 코어팀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하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큰 목표를 설정했다고 보여진다. 24년 후에는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제 보면은 모더들도 많이 지쳐있고 힘들다라는 걸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팀이 어쨌든 뭐 이렇게 열심히 해야겠죠. KYC가 가장 큰 장애물인 것은 분명하지만 적어도 오픈 네트워크, 오픈 메인넷 이전에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필요한 100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99%의 권한이 있는 작업에 그렇게 엄청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도 의문이다.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말이죠. 저는 오픈 메인넷이 얼마나 개방적일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중이다. 적어도 초기 단계이겠지만 그리고 그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 점이 저에게 흥미로운 부분이다. 멜딘과 일부 사람들은 코어팀의 오픈 메인넷 정의에 약간의 의심을 품고 있다. 예컨대 완전한 오픈 메인넷이 아닌 약간의 제한이 있는 오픈 메인넷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고,
올해 그 기준을 달성하기는 정말 어렵지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달성되지 않더라도 코어팀은 오픈 메인넷을 줄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마지막 원자의 에너지를 제공하고 기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죠. 제가 생각하는 점진적 오픈의 허용 기간이 최대 3개월이고 그 기간 동안 코어팀은 필요한 API를 제공하고 노드를 마이그레이션하고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여 외부 연결을 허용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픈 메인넷 또는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것이 말이 되지 않을 것이며 커뮤니티에 불확실성 있는 수년 동안의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사기 남용. 1, 2년에 걸쳐 점진적인 개방으로 판명되면 몰락이 될 것이다. 100개 앱이라는 목표는 메인넷 또는 메인넷 준비라는 문구 때문에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미 50개에 달했다. 하루에 2, 3만 명의 속도로 진행되며 3, 4일마다 짧은 휴식 기간을 가지므로 연말에 이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이 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조건은 단지 약간의 모닝콜이다. 작업해야 될 기준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뭔가 이런 걸 다 계산을 해놓고 연말로 설정을 해뒀던 게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을 좀 자아내는데요. 마치며 뭐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까지 코어팀이 오픈 네트워크에 대한 의지를 보이거나 상당히 구체적인 타임라인과 조건을 내세운 적은 파이 네트워크 출시된 이후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죠. 가짜뉴스 제외하고. 한편으로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도 오픈 메인넷 출시 가능하리라는 이 멜린의 생각을 저도 동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채굴 버튼만 누르면 기계적인 개척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여를 오픈 네트워크라는 목표 지점까지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 코어팀은 보상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개발자 초대를 커뮤니티에 원하고 있고 개발자들에게 광고 시스템 도입으로 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 또한 코어팀은 수많은 메시지에서 오픈 네트워크라는 용어를 써가고 있는데 이는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고 3월 후반쯤 이메일 수신동인 팝업을 통해 오픈 네트워크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 같은 모습들이 그러하다. 그래서 코어팀은 알려지지 않은 법률 문제, SEC의 규제 등에 대해 시간을 벌면서 꽤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래에 세 가지 조건에서 나와 있는 오픈 네트워크의 성공을 방해할 수 있는 불리한 외부 환경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코어팀이나 파이오니어 커뮤니티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러한 글로벌 요인을 반영해야 되고, 이러한 요인에는 거시 경제적 위기, 그리고 불리한 법적 또는 규제적 발전, 업계의 불확실성, 팬데믹, 전쟁 또는 오픈 네트워크를 출시해 불리한 예측 불가능하거나 통제 불가능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이 모두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들이 특히 특정 외부 환경으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전개가 이어져서 24년에 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삼을 수 있는 일종의 면책 조항이라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니콜라스의 말대로 24년도에 출시에 대한 기대는 매우 낙관적이라 보여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50개 앱에 대해서 가장 걱정을 많이 할 겁니다. 저 역시도 그게 가장 걱정이 되고, 왜? 결국에 KYC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KYC 인증 걱정을 안 해. 근데 나머지 부분들이 솔직히 좀 앱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요. 뭐 50개. 저번에 보니까 뭐 90 몇 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게 맞다 아니다 볼 수도 없고 직접 코어팀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합니다. 코어팀에서 직접 말한 건 결국에는 뭐 500만 명을 이렇게 달성을 했다라는 거, 1000만 명 달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KYC 인증이 일단 1500만 명이 달성을 하고 마이그레이션이 1000만 명이 달성하고, 근데 이건 두 개는 거의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나머지 건인 앱에 대해서만 걱정을 하면 됩니다. 솔직히 앱 개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24년도의 메인넷 가능성, 저는 뭐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 뭐 7월 15일 같은 이상한 초복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하고 6월 28일 같은 뭐 파이투데이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 두 개는 정말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갑자기 6만 반짝하다가 약간 줄어드는 폭에 몇천 명 딱 되다가 또 빵 되다가 그 다음에 또 몇만 명 되다, 이렇게 하면은 효율이 없어요. 6만 명 하는데 뭐 한 4일 걸렸다 하더라도 15,0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속도로만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6월 달에는 7월 달에는 KYC 인증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하루에 1.5만 명씩 하면은 앞으로 6월 28일까지 2달 남았다라는 가정하에 대충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 거예요. 535에 한 45만 명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 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고민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되는데 45명, 2달이면 90만 명이죠. 90만 명 늘어나봐야 절대 1500만 명 달성하는 데는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수순을 한번 생각을 쭉 해보면은 12월 연말까지는 가능성이 꽤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앱에 대한 게 좀 더 발전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소식들이 좀 주기적으로 전해져서 뭔가 신뢰가 좀 더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